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가상화폐 시장을 또 들썩거리게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인 1,765조 원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경기 회복과 커지는 물가 상승 압력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빚으로 인해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 기업 수가 역대 최초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5.5% 뒷걸음질 친 가운데 원자재 수출액 감소로 대기업의 수출액 감소폭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더 컸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호황을 누리면서도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전국 10여 개의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한숨 돌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증시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폭이 나왔었고 또 가상화폐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에 호재를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좀 보자면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항공주, 유통주, 음식료 업종들 그동안 전망은 좀 좋게 나왔었는데 다소 쉬어갔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선물까지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대한항공, SK하이닉스, 강원랜드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ST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HPO, 주성엔지니어링, JYP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른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강세를 보인 업종 중에 이런 대표적인 게 여행 관련 등의 이런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실제로 경제 정상화, 여행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 특성상 이를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 여행 업종의 강세 영향을 좀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항공, 여행, 카지노 업종, 엔터 업종 등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말 필요할 것 없이 사실 이들 업종 향후 이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코로나 우려감이 좀 잦아들면서 이에 따른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들이다라는 점이 강세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신 관련 노이즈라든가 이런 수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접종률이 좀 낮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미국과의 협의로 백신 수급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점차 백신 관련 노이즈가 잦아들면서 이 백신 접종 의사를 좀 밝히는 사람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여행 정상화, 일단 경제 정상화 기대감 등이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좀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점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차도 있겠지만 이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아직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크다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 미국은 접종률 증가로 정상화가 올해 7월이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빨라야 12월 정도나 되어야 정상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이러한 이 백신 접종률에 따른 시차를 감안하면서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분할 매매 등으로 투자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지만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가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좋습니다. 이 강세 흐름이 장 마감까지 이어가길 바라보면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65% 상승한 3,16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20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지수 1.33% 상승한 96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6,67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251억 원 소폭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6,971억 원 매도세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자,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543억 원, 외국인이 1,35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요. 개인이 1,79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항공주, 여행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증강현실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우주 로켓 개발 기대감에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엔진 제조업체죠. 최근 이 세계적 항공기 엔진 제조사 미국의 GE와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11.38% 상승한 4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추로테크는 이 전력의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비추로테크 5.50% 상승한 1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주로 LIG 넥스원이 있죠. 현재 9.46% 상승한 현재가 47,450원입니다. 인텔레안테크 현재 6%의 강세, 세트레가이까지 현재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항공주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아울러 화물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항공주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5.06% 상승한 현재가 31,150원 나타내고 있고요. 한진칼이 5% 강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4%, 제주항공이 1%, 티웨이항공이 5.33% 상승한 2,96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입었죠. 여행 산업이 이 백신 접종 확대로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4.05% 상승한 7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6.58% 상승한 현재가 21,050원 나타내고 있고요. 모두투어 3%의 강세, 참 좋은 여행 4%, 노랑풍선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여행주입니다. 자, 여기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동국제강을 제외한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주춤하고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철강주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이 2.54% 하락한 현재가 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제강도 파란불 켭니다. 2.12% 약세 보이면서 22,450원. 한국철강이 4% 약세, 화인베스티까지 현재 4% 약세 나타내고 있는 철강주입니다. 이어서 증강현실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IM이 15.36% 하락한 1,5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 핵심 기술인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기술이 보유한 업체인데요.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빛소프트, 게임 업체지만 신규 사업으로 증강현실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빛소프트가 5.29% 하락한 6,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루온 살펴보겠습니다. 강세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루온의 이순구 대표가 최 감사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이루온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루온이 27.65% 상승한 3,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80.8%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 손절가 터치했던 종목들이고 덱스터가 15.9%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시켰고 오스템은 0.9%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들은 네이버가 17.7%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고요. SNK가 15.2% 수익 내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아서 한국대와 세우글로벌 광전자는 금방 나왔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유에이텍 손절가 터치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8.4%, TS 인베스트먼트 24.2%,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냈고요. MKM이 10.1%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시면요. 네,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목표가 달성했었고 SM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유니온 손절가 터치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 내줬었고요. 다음은 HMM이 20.2%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시켰고 현대코퍼레이션도 수익 많이 냈었는데 0.5%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포트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현대포트 보겠습니다. 현재포트 총 5종목 담겨 있고요. 지금 알렙이 0.9% 수익 구간으로 올라왔고 어제 편입이 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8.2%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이렇게 현재포트 알아봤는데요. 하루 만에 또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시 도너리포트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한 종목씩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어저께 제가 저녁 시간에 주유소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대 하단, 어제 도너리 때도 말씀드렸죠. 추세대 하단이라서 반등하는 흐름이 오늘 좀 잡힐 것 같다,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은 오늘 올라오고 이제 어저께 좀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대부분 다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보면 좀 큰 문제가 시장에 지금 있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거래 대금이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늘도 딱히 이제 거래 대금이 크게 잡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오늘 이제 반등 나오니까 매도를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사라 말씀드리는데, 워낙 지금 매매 동향만 봐서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힘없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딱히 시장이 나쁜 부분은 없지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흐름으로 올라가야지 아마 신고가를 좀 돌파하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코스닥도 보면 여기 950포인트 부근 전저점 구간 지지하면서 오늘 다시 양봉을 좀 강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던 게 좀 다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게 뭐 일본 장도 올랐고 중국 장도 올랐고 뭐 아시아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장이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내일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게 되면 주가가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악재가 없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악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뭐 2번, 3번 정도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재가 계속 반복되는 악재들은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이제 그것 때문에 크게 빠지는 경우는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맷집을 키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앞으로 시장 흐름 뭐 엄청 좋아질 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이 박스권 내에서의 좀 움직임, 그리고 빨간색 이 추세 라인,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1선을 오늘 좀 저항으로 받으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못 만들어줬는데, 요거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다시 한번 320포인트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수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싶고요. 거기에 따른 비중이 필요한데, 장이 올라가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갖다 조금씩 늘리는 전략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분할 매수하는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전체적인 투자금의 한 30% 정도는 현금으로 한 종목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30%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이제 종목들을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정장이 오더라도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돈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고 누구 허나마나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제가 이걸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뭐 투자에 성공을 한 기재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 현인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두시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릴 때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항상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 흐름 좀 잘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이야기 나왔던 종목들이 어저께는 좀 좋지 못했는데 오늘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을 좀 털어내는 뭐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부분 다 굉장히 크게 올랐고, 뭐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시초가 상승하면 뭐 매매적인 관점으로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이런 LIG, 넥스원이라든지 종목들, 방산주들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디까지나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섹터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적당히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도너 리포트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가 뭐 시장 반등 흐름 나오면서 시가부터 좀 상승 출발하고 오늘 아랫골이 좀 잡히면서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뭔가 대단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겠고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저점 구간에서의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중 바닥을 이렇게 형성해 놓고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 저항을 지금 딱 받은 형태죠. 그래서 이 구간을 20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주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겠고 지금 뭐 단기 이평선 이격 굉장히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5일선이 20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대 상단 항상 이 저항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뭐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는 뭐 평단이 좀 높은 관계로 요 추세대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여전히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저항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61선의 흐름을 딱 보시면요 초록색인데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오다가 횡보하면서 살살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해간다 보실 수 있겠고 조만간이 121선 돌파하는 흐름과 함께 정배열로 만들어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루하고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시게 되면 종목 이 가격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뭐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후에 나오게 되면 주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금호석유 이제 외인들이 한 6천억 정도, 6억 정도, 6억인가요? 6천억이었나요? 6천억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잘못 본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번 보면 지금까지 이제 가집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60억 정도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기간도 뭐 한 24억 정도 순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는 뭐 딱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딱 이 22만 원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하단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종가에 5일 이평선을 지금 빨간색 선인데요. 돌파해 준다면 이게 지금 요 날이죠. 5월 11일부터 5일선 이탈한 이후에 한 10거래일 정도 되나요?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5일선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내일 또는 하루 음봉으로 살짝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5일선 돌파하면 그렇게 보냐?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박스권 횡보했던 구간의 중심 가격이 2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하단 부분에서 이제 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남해화학이 장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와줬는데, 남해화학 관련해서는 뉴스가 하나 떴어요. 이게 이제, 친환경 선박, 해운시장 뭐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남해화학이 여기 이제 연료로 좀 사용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노실리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암모니아수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신사업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박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과 함께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재 사업을 좀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신사업 관련된 진출하는 부분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지게끔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요 지금 앞에 보시면 올 초에 이렇게 상승 나왔던 구간, 그리고 조정 나왔고 지금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고점과 지금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온 일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격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이게 뭐 긴 시간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짧게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위에 구간에 좀 물려 있는 사람들 그런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본전 심리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는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매물을 소화를 좀 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뭐 한 3, 4 거래일 안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한 번 정도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컵 형태로 이렇게 좀 돌려 세우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겠죠.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조정 나오면 또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화학 아직 재료도 충분히 남아있고, 오늘 뭐 나온 뉴스 보시다시피 신사업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도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비료 관련주로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선박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연료 관련주로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암모니아수 관련주로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랩인데, 안랩 오늘 흐름 굉장히 괜찮죠. 21선 돌파하고 하루 이틀 정도 눌림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잘 눌려주고 지금 5일선 위에서 오늘 거래량 살짝 늘어나면서 이제 이 단기적인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내일 또 밀려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단기 추세를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같이 이슈를 받아서 탄력 있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한 7만 원대 부근,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 부근인 요 정도 라인에 지금 보면 횡보를 며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제 매물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매물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잘 거쳐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 음봉 나올 때마다 제가 매수 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약수익권인데 한 0.75% 약수익권인데 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종가 정도 한번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내일 정도 음봉 나올 때 공략을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신성델타테크 이제 어저께 도노리포트에 편입을 시켰는데, 보시면 지금 저항을 앞에 한번 받았던 11,000원대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사실 거래량이 딱히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앞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LG가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어쩐지 뭐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있고, 뭐 에어컨, 냉장고, TV 뭐 이런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들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1분기에 120억 넘게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뭐 3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사이드 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실적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난하게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정고점 구간 12,000원대 저항 구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목표가가 12,000원 정도의 이 저항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도노리포트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짧게 우리 또 수익 내고 또 신규 종목 다른 종목으로 또 짧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트렌드를 지금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인데 어쨌든 이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움직이면서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이 트렌드 상단을 뚫어주면서 시세가 좀 크게 날지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8% 정도 지금 9% 정도 수익권인데 신규 매수는 음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들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서울경제TV 지금 5장 4장 잘 보시면요. 지금 도너리포트에서 또 주에 한두 종목씩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 점검과 함께 현재 포트에 대한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뭐 앞서서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개별주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느끼기에는 어제 좀 부진했었던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들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귀국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제 공영 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는 뭐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야당 쪽이나 또 일부 또 이제 보수 성향의 또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보면은 한번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한 그래픽인데요. 보니까 이 부분 뭐 백신은 조금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우선은 뭐 한 400억 달러 정도, 44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코로나 백신은 55만 명 정도, 그것도 군인들한테만 사용하라는 그런 조건이 달렸는데 조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한적인 미국이 걸어두었던 제한인데 이 미사일 지침이 이제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뭐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방산주 쪽하고 우주 항공 쪽 주식들이 좀 움직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이나 LG, 뭐 SK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투자를 미국으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나가고 싶던 차에 자연스럽게 정부 눈치 안 보면서 나갈 기회가 됐다고 보는 네. 건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뭐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든가 더 나은 뭐 사업 비즈니스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음에도 지금 정세가 이렇다 보니까 또 억지로 간다고 보일지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장이 때로는 뭐랄까요 그야말로 뭐 탐욕에 쩔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것이 시장 같기도 합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가 추이가. 네. 그런데 이렇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시죠. 어제는 사실 거의 이제 장 마감되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뭐 사실 약합니다. 약한데
이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사진이죠. 여기 문 대통령 옆에 여기가 이제 모더나 CEO라고 하는데, 이거에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다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해서 너무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사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시장이 정확하게 평가한 거죠. 우리가 모더나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뭐다? 백신 원액은 전부 미국에서 모더나로부터 받아와서 그걸 갖다가 뭐 밀봉해서 병에 넣고 라벨 붙이고 하는 이 정도. 여기서 뭐 백신 허브로까지의 논리 전개는 조금 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이 LG화학의 배터리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워낙 좋으니까, 자,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나서 참 주목받기도 하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죠. 네.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1월 달에 그때 3,266 코스피 찍던 그 무렵에 이제 밀리거는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조정 국면인데요. 요건 이제 데일리 모습입니다. 데일리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아직은 이 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 선이 살아있어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이 깨진다면 이제 조금 조정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 막대기에서는 그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다시 한번 바이오로직스 다시 오면은 여기 안 그래도 모더나하고는 결국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미 합의가 됐던 상황인데, 이번 그 같이 협업하기로 한 부분이 그걸 갖다 발표를 좀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맡은 세력들이 또 한번 바짝 당겼다가 재료 나오기 전에 바로 털어먹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시장 참 이런 데예요, 늘. 남의 주머니 거 내한테 갖고 오려면 조금이라도 발품 팔아야 되고 뭐라도 하나 듣고 있으면은 그걸로 후다닥 해먹어야 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차트들,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다는 뭐 방산주나 뭐 하나 쪽이 제법 많더라고요. 수혜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쪽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수 전반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요즘 뭐 지수 안 쳐다보신 분들 많은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상관없으니까. 지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여기서 잘 쉽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 예상되네요. 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밤에 미국 증시 보면 네.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도 이제 올랐다. 나스닥이 올랐는데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은 뭐 이렇게, 자,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죠. 여기 우상향하고 있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최근 이 조정 국면에서의 저점끼리 연결한 거, 이 선은 아직까지 의미 있게 지지선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니 이 선 깨지면은 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우호적인 시그널이 어제 나온 거는 일간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렇게 전환선 그 위에 있던 기준선 저항을 갖다가 살짝 물고 올라서려고 하고 구름대도 한번 벗어나 볼까 하는 정도인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 팔로스루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기술주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대표 종목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우리 뭐 저의 해설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순서로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완전 바닥 확인한 모습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밀리다가 숨 고르기 정도로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보이는지, 저 개인적으로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우선 아직까지 큰 걱정은 없는 게, 한동안 시장을 갖다가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테이퍼링 우려, 이게 지금 좀 사그라드는 양상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역시 중국이 세긴 셉니다. 중국이 원자재 가격 급등세하고 비트코인 급등세를 다 때려잡았거든요. 네네네. 무슨 뭐 비철금속, 뭐 철강이든 구리든 할 것 없이 이 원자재 가지고 투기 일 삼는 세력들 단속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놓고
중국의 국무원이 나서서까지 채굴도 사용도 금지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한번 데미지가 컸었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테이퍼링은 이거는 뭐 말은 무성합니다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연준 뭐 지역은행 총재들하고 연준 인사들이 연설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만 늘 해오던 얘기에서 뭐 새로울 게 있겠나? 뭐 신곡을 발표하기에는 그동안의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신곡은 딴 거 없습니다. 뭐 작년 6월부터 했던 금리 인상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뭐 생각 뭐 이 노래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한동안 그거 하트 브레이킹 많이 써먹었죠. 가슴이 미어진다고, 고용이 회복 안 된다고, 저임금 노동자, 유색 인종들이 특히 타격이 크다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신곡이 없어요. 신곡이 없는데 테이퍼링 뭐 테스형 테이퍼링은 아시나요? 이런 거 하나 좀 나오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여기서 빅스를 봐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평안합니다. 뭐 세린 메이 소리가 진짠가 싶을 정도로 5월 한 10일, 12일 무렵에는 잠시 시장도 조정이 깊어지고 빅스도 좀 치솟았습니다만 안정된 모습이죠. 그런 양상이라서 미국 증시도 그거 합니다만 말씀드린 김에 비트코인도 다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자, 테슬라 보시면은 지금 월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200일선 공방이 한 2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을 갖다 당장 깨자니 레벨로는 한 570, 560불 그 사이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오자니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지금 이 정도에서 막 갑자기 테슬라 같은 회사 없어라고 막 들어올 만한 세력도 없고요. 이제 서서히 어떤 그 뭐랄까 테슬라의 어떤 신화, 우리는 뭐 신화라고 하면은 신화라고 번역합니다만 영어 단어 MYTH myth라는 게 사실은 조금 신화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긴 옮깁니다만 거기는 약간 뻥이 섞인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은 뭔가 속임수가 있는 아니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이런 의미의 신화입니다. 네. 신화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뭐 기자들 와 있는 데서 한번 시승했잖아요. 그 포드 전기차 네. 픽업 트럭인가 그것도 했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전기차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 이름의 주인인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 더불어 그때 전기 발명하고 네. 그랬던 그 테슬라 시절에도 전기차는 벌써 나와 있던 아이디어고 실제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 건데 뭐 대단한 혁신은 아닙니다. 네. 그럼 내연기관차 자동차들이 결국 전기차가 대세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인프라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 차 더 잘 만들죠 뭐. 금방 만들겠죠 또. 네. 배터리만 확보되면은 네네네. 좋은 배터리만 확보되면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무슨 그런 상황 하에서 거다가 그런 나름대로 포장하기 좋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참 그럴듯했던 이 종목이 이제 그만 그 머스크 리스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 그 바쁜 CEO 때문에 이놈의 코인들하고 같이 가는 운명체가 돼버렸습니다. 좀 웃기는 종목이 돼버렸죠.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좌우지간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려진 이후부터의 가격 다 나옵니다. 우리 이때 2017년, 2018년 이때 그러고 나서 다시 깔아놓고 나서 이건 끝났나 보다. 그때 이미 튤립 파동처럼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6부작 정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대하 드라마네요. 이게 한 50회 가다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네. 시청률이 좋으면 이게 100회까지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됐는데 아니 그놈의 탄소 배출이 많고 환경 오염한다고 테슬라 비트코인을 사게 해주는 거 취소했던 일론 머스크가 어제 나온 기사 이게 지금 CNBS에서 1위라고 쓰여 있는 게 제일 많이 읽힌 기사랍니다. 네네. 노스 아메리칸 북미 비트코인 마이너스 비트코인 채굴 협회 채굴업자들하고 뭔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놓고 또 올라갔다는 건데, 자, 뭐 그동안에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상승세 기형도 잘 맞고, 어쨌거나 여기는 한두 세력이, 한두 명이 돈질로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세력들이, 그리고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차트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쌍승세 기형 하단 붕괴되니까 교과적인 급락 나오고, 그다음 또 61.8% 조정 나오고,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이걸로 A, B, C 조정 끝났냐 말이죠. 1, 2, 3, 4, 5, A, B, C.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승 5개의 파동 이후에 A, B, C 조정 끝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겠죠. 지금부터 사야 네.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 1, 2, 3, 4, 5로 해서 그놈의 1, 2, 3, 4, 5가 하락 A파면 어떡할래? 이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럼 긴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지금 A, B, C로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려면 이게 48,000불, 즉 지금 현재 A파일까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48,000불을 물고 올라가 주면은 이거는 조정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게 파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1, 2, 3, 4, 5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4파는 1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48,000불을 올라서면은 아하, 지난번 뭐 3만 불 잠시 깨졌던 걸로 바닥 본 거야. 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 이슈도 많은데다가 네. 또 차트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신기해요. 신기한데요. 이것도 신기해요. 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입장들이 있잖아요. 뭐 네.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추가로 급락하게 되면 저가 매실 기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두렵잖아요. 지금 들어가기는. 지금 이제 수정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금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레리 서머스고. 맞아요. 재무장관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더 급락이 오면은 뭐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 CNBC의 그 짐 크레이머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우선 짐 크레이머는 어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짐 크레이머가 one more 이게 cathartic인가 그런 표현인데 decline 이거 한번 사전 검색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카타르시스적인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주된 이 의미는 그거더라고요. 배변의 설사 같은 거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그냥 설사를 만났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두둑이잖아요. 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의 디클라인, 그런 식의 급락을 마치 이런 상황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지금 C파일까 싶은 이런 부분 같은 하락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바이 사인이랍니다. 이거는 사야 된다. 기사를 조금 더 보니까 12,000불에서 15,000불 그 사이 그 12,000불에서 15,000불 가고 하는 그걸 갖다 놓쳤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다렸다가 그쯤 가면은 또 진입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더 캡처를 해왔더라면 확연하게 나오는데 관련 기사 중에 짐 크레이머가 며칠 전에 비트코인을 팔고요. 그걸로 자기 모기지, 집을 사서 살면은 모기지 매달 뭐 네. 상환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썼대요. 이 친구 비트코인 들고 있는 친구예요. 네. 비트코인 들고 있는 친구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 레리 서머스 나름 석학으로 불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까지 했던 저기 뭡니까? 오바마 때는 그거 국가경제위원장이었고 언제적 재무장관이었나요? 저기 그랬던 이 레리 서머스 가상화폐가 어쨌거나 뭐 디지털 금과 유사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는 합의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제수에 작용하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만 기사 끝에 가니까 그냥 저는 한눈에 이해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서머스 전 장관은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잭 도로시가 이끄는 핀테크 업체 스퀘어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뭐 나름대로 이사 직함 갖고 꽤나 연봉 받고 있겠죠. 월급값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겹쳐놓은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거꾸로 갑니다. 네. 금값 빠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최근에 금이 비트코인 빠질 때 금이 올랐어요. 네. 어제 한 이틀 또 금 빠지잖아요. 네. 야, 이거 금을 좀 주저앉혀야겠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다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희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